사랑을 좀 할 만한 나이대쯤에 나는 거 아니에요? 그래, 내가 20대 중반에 첫사랑에 아픔이 있었다고. 이제 걸리지 않을 부위를 최대한으로 이제 잘라서 이렇게 빼는 거죠. 그것 두려워서도 솔직히 못 가겠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씩씩TV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의 신경과 장민욱입니다. 간호사 이지선입니다. 네, 치과 원성원입니다.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닙니다. 네. 사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사랑니입니다. 사랑니 있으세요? 있는 것 같아요. 아랫입만. 있는 것 같아요? 네. 사랑을 좀 할 만한 나이대쯤에 나는 거 아니에요? 그러고 보니까 저도 20살 넘어서 난 것 같아요. 사랑니가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서부터 여덟 번째 있는 치아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나오고 뭐 사랑을 알 때쯤 나이, 아까 네, 말씀하셨던 네, 것처럼 네. 그때 막 날 때도 있고. 그래, 내가 20대 중반에 첫사랑에 아픔이 있었다고. 실제로 그보다 좀 빨리 나긴 하는데 조금 그래요? 첫사랑을 늦게 하셨네요. 네. 또 지치라고도 하는데요. 네. 그래서 이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래요? 나는 거기 때문에. 그럼 사랑니가 맨 뒤에 있는 치아라고 하셨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이게 4개 맞는 거죠? 네, 위쪽이 양쪽이 2개하고 아래쪽 2개에서 총 4개인데 네. 사람마다 이제 결손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없으신 분도 있고, 아예 4개 다 없는 분들. 예, 어느 분도 있고 공간도 부족해서 결국에는 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얼굴 작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매복되거나 뭐 치아가 쓰러질 경우가 가능성이 높죠. 그럼 이렇게 관상만 보면 매복돼 있겠구나. 대충 감이 오시나요? 대충 감이 오긴 합니다. 네. 어때요, 우리 지선 간호사님? 매복돼서 잘 안 나오실 것 같은데. 그럼 저 위에가 안 나왔어요. 아래는 그렇구나. 나오다가 네. 말았어요. 근데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네. 그러니까 날 때 빼고는 아프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안 뽑고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? 사실 똑바로 나 있어서 크게 증상이 없거나 하면 경과가 찰 수도 있는데 똑바로 나 있다 하더라도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네. 칫솔질 할 때 칫솔 뭐가 잘 안 닿을 수 있습니다. 썩을 수도 있고 네. 어떤 잇몸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때는 똑바로 나 있다 하더라도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사랑니가 숨어져 있는 방법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? 사랑니가 앞쪽 치아에 대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또는 뒤쪽으로 쓰러져 있거나 그런 내복 상태에 따라서 이게 뺄 때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걸리지 않을 부위를 최대한으로 이제 잘라서 이렇게 빼는 거죠. 아니 근데 그 어금니에 굉장히 공간이 좁아서 드릴을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사랑니 발치를 할 때 입을 좀 오랫동안 크게 벌리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 입술이 좀 당겨져서 뭐 입술 쪽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 사랑니 수술이 좀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에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네. 그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신경이라든지 상악동이랑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. 거의 CT를 촬영하는 것 같고요. CT를 촬영해서 이제 아래쪽에 지나는 신경이나 사랑니가 닿고 있다면 아무래도 손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쪽 같은 경우에도 그 상악동이라는 부분에 이제 사랑니 뿌리가 바닥을 뚫고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빼고 난 다음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전에 파악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매니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랑니 뽑을 때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이게 통증 조절 같은 걸 어떻게 해요? 치과 마취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사실 위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취가 잘 됩니다. 그래서 위아래가 달라요? 예, 위턱 같은 경우에는 뼈에 약간 공간이 틈이 좀 많이 있어서 마취액을 투여하더라도 잘 퍼질 수가 있는데 아래턱 같은 경우는 치밀고를해서 딱딱한 뼈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취를 했을 때 마취 확산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아래턱이 좀 많이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취가 너무 아프다는 얘기만 들었어가지고 또 그것 두려워서도 솔직히 못 가겠더라고요.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보셨구나. 네. 평소 칫솔질 잘 하시나 봐요.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. 막 특허받은 칫솔 얘기하는데 그런 게 좀 진짜 도움이 될까요? 사실 뭐 칫솔 모양이라든지 형태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어서 뭐 전동 칫솔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개발된 목적이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수족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편의성은 있겠으나 일반적인 칫솔에 비해서 더 잘 닦이거나 그런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교수님은 뭐 쓰세요? 저는 그냥 일반 칫솔 쓰고 있습니다. 대신에 치실을 꼭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요, 제가 3개월 전에 사랑니를 발치를 했어요. 토요일 날 밤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진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. 근데 제가 왼쪽 위쪽 치아를 발치를 했는데 구멍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굉장히 좀 황당했었거든요. 아주 황망하더라고요. 여기 너무 크게 구멍이 나 있어서. 그래서 저는 이걸 꿰매주시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꼬맨다고 하더라도 잇몸이 서로 붙지는 않습니다. 그래요? 네,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래턱처럼 이렇게 뭐 수술해서 빼야 되는 경우에는 절개선을 추가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절개선에 대해서는 꼭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
아마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맞아요. 쉽게 되게 뺐기 때문에 예쁘게 네. 났다고 그냥 네. 한 번에 쑥 뽑아 그래서 버리시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꼬매지 않더라도 잘 지혈도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 이렇게 꼬매거나 하진 않습니다. 아, 그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더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돼. 그쪽으로 뭐 음식물을 못 맞습니다. 먹을 수는 없잖아요. 네. 결국 거기가 이제 처음 위쪽에는 이제 잇몸 살로 덮여야 되고 네. 아래쪽에서는 이제 뼈가 차오르게 되는데 아, 잇몸 살로 덮이는 데만 해도 보통 통상 6주 정도, 한 달 반 정도 걸리기 네.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.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낀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 이제 농양이라든지 뭐 네, 얼굴 네, 띵띵 붓고 이렇게 입이 잘 안 벌어지고 그럴 수 네. 있기 때문에 사랑니 빼고 이제 1, 2주 뒤에 실을 풀게 되는데 풀고 난부터는 이제 이쪽으로 식사를 하되 음식물이 끼거나 이물질이 있거나 하면 어떤 물이나 가가리 같은 걸로 잘 그걸 빼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근데 여기에 새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 씹게 되더라고요. 사랑니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. 모든 치과 치료가 그렇지만 아프다고 했을 때 뭐 괜찮겠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도 찍고 스케일링 같은 것도 진행하셔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사랑니 건강 또 구강 건강에 대해서 치과 온성훈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